그 피해자가 빨래를 대신해 줬고요. 심심하면 걸핏하면 뭐 폭행과 언어폭력,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2월 14일 하루가 멀다 하고 또 바로 다음 날이네요. 3차 피해자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요, 학폭 피해에 대한 학부모의 증언이었습니다. 쌍둥이의 어머니인 김경희 씨가 배구 수업에 외압을 가했다는 건데요. 2차 폭로에 이어서 쌍둥이의 어머니 김경희 씨가 학폭에도 가담을 했다는 게 이어지는 거죠. 3차 폭로까지 이어졌잖아요. 자, 이게 학생들, 당시 그 동료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이어진 거기 때문에 언론은 서로 다투며 취재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이게 공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김연경 선수로부터 시작돼가지고 학폭이 터진 거는 매일 터졌으니까요. 정리해드리면요, 2월 9일날 이다영이 자살 시도를 했다고 언론이 밝혀집니다. 다음날 1차 학폭 논란이 터지고요,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고요, SNS에 올렸죠. 자필 사과문. 이재영도 올렸습니다. 뭐 이 상황 속에서 쌍둥이는 숙소로 떠났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2차 학폭 논란이 터지고요. 근데 여기에서 살짝 암시라는 글을 옮기죠. 나만 있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도 있다. 근데 여기에 어머니 김경희 씨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 다음날 3차 폭로가 이어지는데 여기에 어머니가 확실히 학폭에 가담을 했다, 그리고 배구하는데 외압을 줬다 라고 폭로가 이어지는 겁니다. 피해자한테 사과를 한다 했지만 3월까지는 사과를 하는 적이 없고요. 2월 14일 3차 폭로 이후에요, 2월 15일 바로 또 다음날이죠, 흥국생명은 자체적으로 무기한 출전 정지를 내렸고요. 대한배구협회는 국가대표 자격을 무기한 박탈이라는 징계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쌍둥이들이 대단한 게요, 5일 만에 대통령까지 나서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한테 뭐라 그러냐면 직접 지시를 내립니다. 체육 분야 폭력 근절에 힘써달라. 와, 이게 쌍둥이들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까지 하는 거 보면은 야, 정말 대단합니다. 대통령까지 문화부 장관한테 지시를 하니까요, 김경희 씨 있잖아요, 그 쌍둥이 어머니, 이 어머니가 장안어버이상을 수상을 했었대요. 근데 이게 취소됩니다. 수상 취소가 됐죠. 이들에 대한 폭 사실로 인해서 이제 사회 곳곳에서 공인들의 학폭 소식들이 막 전해집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사람들 4차 폭로가 또 이어져요. 어이구. 폭력이 생활화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지갑이 분실되자 다짜고짜 팀원을 도둑으로 몰아서 감독에게 폭행 사주를 하고, 정치질로 매장하기, 보정기 낀 사람 입 때리기, 진짜 깡패네요 이 정도면. 부상을 꾀병으로 치부하고 집합시켜 괴롭히기. 와, 전 좀 맞아야 해요. 이렇게 흉악한 내용들이 또 폭로가 됩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이 두 쌍둥이가요, 이 자신들의 폭행 사실이 들통날까봐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 부모님이 숙소에 방문할까봐요, 이 피해자 부모님이 숙소를 못 오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는요, 창고 같은 데서 몰래 부모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말이 배구 선수지 과거 행실로 보면은 진짜 사람. 근데 더 웃긴 사실은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감독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인터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요, 뭐 숙소가 2층에 있는지 몰랐다. 피해자 입장에서 어이가 없죠. 그래서 피해자가 뭔 얘기까지 하냐면요, 감독도 이 연관이 있다, 감독도 쌍둥이 편을 들여서 폭행하는데 일조했다 라면서 뺨을 그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무려 40대나 때렸다고 합니다. 제가 엄청 힘이 세진 않는데요, 저도 40대를 때리면 웬만한 사람 이렇게 좀 이 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 배구 이렇게 스파이크 때리는 거잖아요. 배구 감독이 40대를 때리면 이 멀쩡한 사람 여기 뺨은 물론이고 안에 치아가 어떻겠습니까? 이게 다 골마 터졌을 건데 이게 자, 아무튼 이 4차 폭로 이후에는 더 많은 공인들이 폭력 의혹들, 뭐 예를 들어서 배우 박혜수 씨나 배우 지수,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에이프릴 이나은인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하나둘씩 막 나오면서 이다영이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이 공이 거의 지구만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그 쌍둥이 자매들이 어떻게 학교 폭력 사실이 밝혀졌고 학교 폭력 내용은 이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4월 5일날 이 쌍둥이 자매가요,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고소하겠다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 많다는 건데요, 채널A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폭로 내용에 맞는 부분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을 하고 있다. 실제 하지 않는 일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오해를 바로잡고자 소송을 준비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말이 인정을 한다는 거지, 이 사람들 고소해갖고 겁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학폭이 터지고 한 달 동안 잠적했던 이유가, 아니 그때 뭐 했냐면 자료조사 한 거예요. 나 억울하다 이거죠.
거. 자,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이 어디 가진 않습니다. 실제로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인정했잖아요. 흥국생명에서 시켰다고 하더라도 정말 아니면 그때 정당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인정을 했는데 틀린 부분을 고소한다? 심지어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진고수표사 마쳤다고 하네요. 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라는 그 속담이요,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벌인 폭력들 있잖아요. 가해자는 아무 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피해자들은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슴 한켠에 그 정말 떠오르기 싫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다르다, 틀리다 이것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요? 자숙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인제 4차 폭로가 된 지는 인제 한 달 지났습니다. 근데 뭐 증거 수집을 하고 법적 대응을 한다고요? 그때 썼던 자필 사과문이 흥국생명에서 시켰다는 것도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정말 반성을 했는지 합리적으로 의심이 듭니다. 이 사람도 재정